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11월 달에 CPI 지수가 대박을 치면서 올린 영상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설레발을 치면서 올린 영상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오버하지 않으면서 중립기여를 받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준 날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수를 살펴봤을 때 다우존스는 0.02%, S&P 500은 1.05%, 나스닥은 2% 상승한 날로 어찌 보면 단순하게 조금 크게 상승한 날일 뿐 전혀 특별할 게 없는 하루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장 후반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크게 상승해서 5.21%로 장을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2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파월 의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폭등은 막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초강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가 우리가 아는 맹금류가 아니라 갓 태어난 새끼? 그건 너무 심했고 다친 매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파월의 매파적 발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12월 전망에 따라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3%대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다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여전히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시장은 여태까지 올해 말에 한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것이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이 올해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 즉 올해만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재밌는 사실은 제가 오늘 발췌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는 더 이상 5.25에서 5.50%의 금리에 대한 가능성 예측치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페드워치에서 1월 달에 캡처한 자료인데요. 그래도 적게나마 5.25에서 5.50% 금리에 대한 예측은 3% 정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올해 기준금리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환호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타이저로 FOMC 성명서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는 문장이 있었고 이 문장은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가장 첫 번째로 상품 부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년간 그 어떠한 인터뷰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리를 너무 올렸다고 판단한다면 혹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해지고 가시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는 한 기자의 질문, 금리를 5% 미만, 즉 4.7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응답에 시장이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현재 증시의 랠리에 대해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의 랠리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 인상과 강력한 긴축을 통해 돈줄을 조이려는 연준의 정책을 확실하게 시장에 각인시키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주가는 폭락을 해왔죠.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이 만들어낸 금리에 대한 행복 회로가 1월 랠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땅, 불, 바람, 물 그리고 마음이 합쳐지면서 오늘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이야기들과 작년 4월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때는 정확하게 시장의 기대를 부수는 매파적인 발언 일색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실제로 오늘은 매보다도 비둘기, 여태까지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다니는 살이 포동포동 찐 날지도 못하는 닭둘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안 그래도 폭등을 한 시장이었는데 애프터장에서도 대박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애프터장에서 TQQQ는 3%, 불주는 6%나 상승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상승의 주역은 메타였습니다. 메타는 오늘 증시에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장중 2.79%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애프터장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메타의 실적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애프터장에서 20에서 30% 하락을 보였고, 마지막 실적 발표 때는 돈 먹는 하마인 리얼리티 랩스에 대한 부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실망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선 매출은 321.7억 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315.3억 달러보다 높았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은 3.00달러로 시장 전망치 3.14달러보다 소폭 낮은 모습을 보여서 사실상 실적 발표 자체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타 같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데일리 유저 부분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첫 번째로 패밀리 DAP,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은 29.6억 명으로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살짝 높았고, 페이스북 DAUS, 페이스북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20억 명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메타는 또한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300에서 330억 달러로 내놨는데 작년 340에서 370억보다도 낮은 수치였고, 마찬가지로 비용 지출 계획은 89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내놨고 작년 비용 지출인 940억에서 1000억 달러보다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진행했던 정리해고를 비롯한 비용 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애프터장에서 10%의 상승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부족한 상승 화력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자사주 매입 소식이었습니다. 기업 호재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자사주 매입을 메타는 400억 달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메타의 시가총액의 10%나 되는 수준으로 오늘 20%의 상승을 충분히 끌어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실적 발표가 FOMC에 대한 호재와 겹쳐서 과거의 영광을 메타가 찾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보였던 AMD의 선방이었는데요. 그 결과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앞선 두 소식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호재와 상승에 대한 기쁨 혹은 하락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실망감들은 오늘로 끝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 시장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당장 내일만 해도 어떤가요? 빅테크 3대장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일 이 모든 기업들이 어닝 미스를 기록한다면,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오늘의 호재로 인해 느끼는 감정들은 오늘로 끝내고 바로 내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실적 발표도 있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될 겁니다. 그뿐인가요? 금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 미국 실업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 구매관리자 지수와 같은 지표들이 또 발표됩니다. 또 그뿐인가요? FOMC 회의록이 발표된 만큼 블랙아웃 기간 동안 입 닫고 조용히 있었던 연준 위원들이나 연은 총재들이 인터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 중에는 매파적인 인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미 증시의 상승 랠리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라드 총재 같은 인물이 있죠. 즉 하루하루가 이벤트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공포 탐욕 지수는 드디어 70대까지 상승해서 곧 작년 한 해 동안 아예 보지 못했던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시장이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거나 폭락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큰 호재가 있더라도 속도 조절도 하시고 중립기어도 박아놓고 천천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폭등과 폭락에 의해 감정에 휘둘려서 풀악셀을 밟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